영국의 수넥 총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국민을 파산시키면서까지 지구를 구하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수넥 총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모양이네요. 네, 영국 이야기. 그 작년 9월 초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숨지고 제가 그때 영국 석탄 이야기를 한번 모아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였지만 이제 지금은 가장 빨리 석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린 뒤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리즈 트러스 총리였는데 그때 그분이 취임 44일 만에 역대 가장 맞아요. 짧게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예. 그다음에 리시 수넥 총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좀 있으면 취임 1년을 맞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수넥 총리가 기후 정책을 거의 리셋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굉장히 그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좀 부러운 지점도 있어서요. 그 이야기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제 수낙 총리 자체가 취임할 때부터 뭔가 기후 대응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하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 상징적인 게 이제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총리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왜 각국 정상급 대표단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UN 기후 회의가 있어요. 캅이라고 부르는. 네. 그게 이제 열렸는데 이게 이제 물론 정상회의는 아니라서 정상들이 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보통 기후 문제 주도하는 국가들의 정상들은 대부분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 행사 기간이랑 미국 중간 선거랑 시기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딱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집트로 날아오고 막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의 참석 여부가 일종의 메시지인 거죠. 나 이렇게 여기 관심 있어.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수넥 총리 같은 경우는 나 국내 현안이 너무 바빠서 나 못 가겠는데 이렇게 처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 많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예. 워낙 여기저기서 막 비판을 하니까 이제 결국 막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참석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국제회의도 이렇게 등 네. 떠밀면 가네요. 참 그것도 신기한 장면이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기후 특사로. 네, 맞아요. 특사로 네. 참석을 했었고 근데 네. 뭐 중국, 일본 다 정상들은 안 갔어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수넥 총리가 나 바빠서 못 간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넥 총리가 역시나 싶은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영국이 원래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뭐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다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그렇죠. 신차는 이제 다 전기차만 팔아라라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2035년으로 미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 영국은 그냥 이 분야에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윤 대통령도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이 공약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2030년으로 그 목표를 제시했을 때는 영국이 이 자동차 의제를 가져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이제 뒷걸음 친 거죠. 2035년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이전에 발표한 게 너무 빨리 잡은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요. 예, 영국은요. 근데 이게 이제 2035년을 보통 이제 내건 게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막 나왔던 게 2020년 정도거든요. 네. 그럼 보통 자동차를 한 수명을 15년 정도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2020년을 기준으로 다음에 이제 차 바꿀 사람들은 전기차 사게 하자 약간 이런 취지였던 거죠. 예, 근데 예. 이제 영국이 2030년으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건데 이게 30년으로 해도 사실은 뭐 이게 신차 판매 금지지 운행을 중단하라. 난 계속 이 차 몰 거야. 예, 이런다고 하면은 못 몰게 하기는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할 수 있는 정책 의지인 건데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시 뒷걸음질 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이제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도 원래는 2035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네. 강요하진 않겠다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집집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놓게 한다거나 육류 소비 축소 이런 것도 뭐 없던 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자회견 전후로 발표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집주인이 집세를 놓을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뭐 C등급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됐고요. 예. 또 며칠 전에는 북해 유전 개발 허가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U보다 좀 더 빨리 갈 거야. 네. 이렇게 호언했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갑자기 뒤로 확 밀어놓으니까 네. 실망스러워 이런 네. 여론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환경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관련해서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 실렸는데요. 네. 그 반응 중에 제가 일부를 인용해 보면 네. 뭐 영국 정부 계획 연기에 굉장히 실망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는 야망, 헌신, 일관성인데 이번 조치는 이걸 모두 약화시킬 거다. 그리고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 반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야당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각각 이제 기아차, 포드, 폭스바겐 관계자 반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가 네.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네. 야망, 헌신, 일관성. 네. 기아자동차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기아차는 이제 굉장히 실망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 정부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러니까 통상 이제 뭔가 이렇게 기업이 그냥 뭔가 변화를 안 해도 되게 해주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게 반응을 말이에요.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냐면 그러니까 2030년 판매 중단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 그거에 맞게 전략을 짜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흔들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막 당장 신차 출시 계획 쭉 잡혀 있었고 막 투자 이미 다 해놨고 막 했는데 전기차 공장 막 투자하고 그쵸. 30년이니까 몇 년은 사실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그쵸. 7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게 그냥 이제 막 기업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깔려야 되고 국내 보조금 이런 것도 다 뒷받침이 돼야지 시장이 가는 건데 네. 이게 갑자기 막 계획이 이렇게 막 그 밀려버리니까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선 그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환경단체 목소리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품격이 있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순핵 총리, 네. 보수당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보수당은 좀 네. 기후 변화에 대해 좀 미온적이잖아요. 네, 뭐 그런 면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보통 이제 뭐 보수 정당이 조금 더 뭔가 기업 친화적이면서 환경 정책은 조금 이제 천천히 가자. 약간 이런 주의가 있긴 한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일단은 영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런 걸 한 나라가 영국인데 그 선언을 한 게 이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총리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순핵 총리가 막 이렇게 정책을 다 뒤집고 있잖아요. 예. 이 뒤집고 있는 정책이 노동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노동당은 사실상 2010년 이후로 정권을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 만들었던 정책들이거든요. 전혀 안 어울리는데.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보수당의 존슨 총리가 만들었던 거를 다시 그 보수당의 순핵 총리가 다 뒤집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원래 사례로 꼽혔던 게 뭐냐면 네. 그 기후변화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탄소 중립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조언을 하면 이게 정부가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독립적인 위원회를 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탄소 중립 위원회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워낙 그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우리도 영국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순핵 총리 이후에는 이런 이제 시스템도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순핵 총리의 어떤 스타일 때문입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순핵 총리가 영국의 이런 전통을 깨고 지금 트럼프식 정책을 수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양반이 원래 그 뭐 하원 의원 있을 때도 기후 정책에 반대표를 많이 던졌고 그래요? 네, 재무장관 있을 때도 뭐 각종 뭐 주택 단열을 강화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주고 하는 거 막 깎고 국내선 항공료 세금은 또 깎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예상은 됐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너무 노골화되니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트럼프처럼 환경이 그냥
정당 이슈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뭐 자기 정치적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들 뭐 숨어 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시다가 네. 순핵 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에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부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가 좀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부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뭐가 부럽다고 얘기하시려고 일단 했던 거예요? 아까 그런 이제 기업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사실 부럽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기후 정책이 뭔가 막 나가는 듯 했다가 다시 뒤집히고 하는 거 보면 뭐야 여기도 결국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렇게 정책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그래요. 아 선거에서 이런 기후 환경 대응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을 이슈로 내걸면 국민들이 네. 엄청난 관심을 갖는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총리가 기후 아젠다를 앞세우고 막 했었던 것도 사실 정치 전문지 뭐 이런 데서 해설한 걸 보면 2017년에 보수당이 한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외무장관이었던 존슨이 보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기후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보수가 확장성을 가져가려면 이런 데 좀 우리가 이 이슈를 선점해야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고 예. 순핵 총리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보궐선거 경험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제 두 곳에서 이제 세 곳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두 예. 곳에선 지고 딱 한 군데서 근소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이제 그 첨예하게 붙었던 쟁점 중에 하나가 노후 공해차의 운행 중단을 이제 런던 전역으로 확대할까 말까 이게 이제 쟁점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 보수당은 당연히 확대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선거에 이기니까 이제 그 순핵 총리가 역시 우리의 차별성은 이거야. 기후 정책에 대해서 세 약간 군데 선거했는데 두 군데서 졌고 한 군데서 간신히 이겼는데 네. 거기서 이긴 비결이 바로 그거였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내년 총선이 있는데 보수당이 지금 노동당에 되게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선거 전략으로 이거를 차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이거 부러워할 일인가?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부러운 지점이 네. 그러면 이제 보수당이 여기에 순핵 총리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를 보냈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보수당 내부에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되게 이제 무게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보수당 네. 정부 하에서 이제 뭐 그 장관을 맡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순핵 총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영국 사회가 위험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비판의 그렇군요. 목소리가 보수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다는 게 약간 좀 우리랑은 좀 차이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유권자들 국민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면은 정치권 네. 따라가게 돼 있다. 맞습니다. 이걸 하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네. 한번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